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8월 10일 주간 경제 부동산 뉴스 토요일인데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뭐 한번 올려드린다 그랬는데 또 제가 또 실수했네요. 사과드리고요. 일단 요번 주에 그 날이 좀 더웠었죠, 여러분. 뭐 넘기셨는지 모르겠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그때까지 한 달 동안 잘 여름 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또 자산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경제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둔화 시작되나 회복 기대되나 양쪽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어서 왜 이걸 썼냐면 제가 KDI 보고서가 8월 8일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 그저께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보도에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읽어보니까 좀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자료들을 좀 같이 보시면 앞으로 시장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체크하시고 다음은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광역시 지방하고 시장이 지금 서로 차별화되고 있잖아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거래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죠. 며칠 전에. 시장 변화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는지 과연 이 정부의 진정한 의지가 뭔지 그것 좀 체크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KDI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KDI 경제 동향해서 매달 발행을 하는데요. 이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점은 이겁니다. 최근 요약한 그 페이지 보고서를 다 요약한 게 이 앞줄 두 개인데요. 최근 우리 경제 반도체 중심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높은 수출 증가세 지속. 요새 조금 약간 둔화됐는데 반도체 부분들이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 이게 제약하고 있다. 방해를 하고 이 경기 개선을 갖다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겠죠. 세계 수출 경제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반도체 업황만 호주세가 지속되고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그러나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버트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한 건데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증가세, 건설 투자도 감소세 지속,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함이라고 아주 그냥 규정을 짓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어진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면 소매 판매 감소세와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건설주의 누적된 부진이 건설 투자 위축으로 나오고 이어서 여기서 고용 요건도 점차 조정되는 모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좀 메이저 건설사들이 직원을 많이 감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메이저 건설사들이 특히 프로젝트 사업팀 이쪽에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둘이 앞으로 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주택 수주 물량이 많겠다. 그리고 분양이 잘 되겠다 판단되면 프로젝트 할 게 많아지니까 사람들 더 뽑겠죠. 근데 도리어 이거는 유지가 아니라 지금 많이 감원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회사들이 50명, 100명씩 계속 감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과 재작년에도 대우건설이 좀 많이 조정을 했었잖아요. 명태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한편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만 좋지 수출 나머지는 다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홀로 서울 집값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어질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원래 6, 7월로 봤는데 이게 8월 돼서 9월 정도 돼서 완벽하게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장에서 하방 압력이 이제 투입될 겁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DSR을 연기했잖아요. 2달. 이것 때문에 이게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왜곡되고.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반도체 생산 지수가 이렇게 살짝 꺾였어요. 보시면 그죠? 그리고 제조업 업황 BSI 전망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내수 기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데요.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나요? 가계부채가 한없이 늘어나니까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수출기업이 조금 올라간 것을 다 상쇄하고 도리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지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 생산 지수를 뽑아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어떤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모든 상황을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춤하잖아요. 그 와중에 건설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다운됐고, 광공업이 조금 이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좀 길을 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3개월 이동 평균이 어때요? 6이잖아요. 0. 여기서 지금 건설업만 내려왔고 나머지는 내려오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자료를 보시면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요. 우리 소비가 둔화된다는 느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심리 주시가 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8월 가고 9월까지 이어진다는 우리 경제가 뭐 정부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죠, 이거는. 소매 판매액이 점점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금액이.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가 올랐으면 더 써야 되는데 벌었으면 이게 지금 돈들이 이제 안 들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도권은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잠시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1, 2월까지 조정받는 것 같다가 다시 상승 곡선으로 갔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들은 보도에서 언론들이 하도 막 뭐 폭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쏟아내니까 예전에 그 영끌 시절처럼. 근데 실제 지표는 그 정도는 아니다. 2021년도에 폭등에 비하면 그 정도는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권이나 다른 지역들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데만 움직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이 보고서에 또 들어있어요. 보시면 어때요? 좀 급하지 않습니까? 선이? 이 선이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부도 자꾸 이제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뭐 DSR도 9월부터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제어하겠다. DSR로 하는 게 지금 강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거 시행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꺾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 아유 죄송합니다. 카톡 소리가 나네요. 제가 줄여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코스피 금리를 보면 여기 보시면 8월 4일자입니다. 4일부터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은 월요일이라는 그날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 추이를 또 봐야겠죠. 자, 다음은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부문 변 그러니까 해외 리스크 요인도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여도를 보시면은 순수출이 이렇게 녹색이고 녹색이 지금 역전됐죠, 미국이. 그리고 민간 투자가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변동성이 많나요? 근데 개인 소비는 쉽게 줄지는 않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임금이 이제 고용이 이제 좀 좋다고 보니까 다만 이번에 고용이 좀 안 좋게 나가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 부분이 이어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미국의 제조업 심리 지수, 그러니까 ISM 제조업 심리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50 미치면 경제가 축소하는 국면이고 50 이상이면 확장하는 국면입니다. 50이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어때요? 아주 안 좋죠. 47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더 내려가면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침체나 둔화가 이제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그래서 솔솔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니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금리와 주택 가격에 대한 레버리지만 생각하면 뭐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다른 경제 요인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수요가 급감을 그때 이제 MB 정부 때 금리 2%인데도 주택 가격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걸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가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공급자 관리협회가 발표를 하는 건데요. 미국의 20개 업종에 아주 좀 제대로 대표성을 가진 400개 이상 회사를 갖다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쭉쭉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3월부터 6월, 8월까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사고가 요새 뭐 난리가 났는데 영끌 시절하고 어떤가 볼까요, 여러분? 이게 서초구인데요. 이 영끌 시절이 요맘때입니다. 여기 2017년, 8년 이때죠. 그때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다고 막 언론에서 난리를 피는데 영끌 시절에 반토막밖에 안 되고요. 회복 국면의 수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과대하게 지금 포장이 되고 있고 강남구가 조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강남구. 근데 치고 올라온 것도 보면 평균선을 거보세요. 이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쓰고 요번에 정책금리 이자 차익 보존하면서 나라 돈 세금으로 메꾸면서 굳이 떠받치고 있고 부동산 PF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거든요. 잘 연착륙이 되길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지금의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연착륙보다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송파구인데요. 송파가 지금 많이 회복됐죠. 이 갈아타기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강남 송파가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인데요. 강동구가 제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게 뭐냐면 가격이 접근성이 강남 3구보다는 더 약간의 갭이 있으니까 중간에 요즘 최근에 마지막 전문가들 그동안 집을 영끌 때도 안 사고 내려갈 때도 안 사신 분들이 또 한 번 이게 뭐 집값이 들썩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돈 많이 있던 분들이 좀 매수에 들어왔어요. 고민 많이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무리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끌2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용성 거래추인데요. 이게 이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좀 치고 올라와 줬죠. 이렇게 조금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죠? 보시는 바같이 많이 못 올라왔어요. 힘이 약해요. 약한데도 마치 뭐 난리 난 것처럼 지금 보도해서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동구가 아주 힘을 좀 쓰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가격 수준의 어떤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13억에서 17억, 18억 뭐 이 수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갭 투자해가지고 차익을 본 사람들이 갈아타기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성동구와 그리고 입지도 강남에 가깝다 보니까 좀 많은 거래량이 좀 터져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마포구도 터졌습니다. 용산구는 못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호 지역은 대단지를 위주로 지금 마지막 매수세들이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7월 말부터 좀 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8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줄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7월도 아마 추세가 지금 공포 마케팅이 먹혀서 7천에서 8천 갈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가 15,000 가거나 뭐 8천 가거나 이 수준 이 정도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건 7개 구잖아요. 서울이 25개 구예요. 노원, 도봉, 성북, 노도, 강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 주는 성북구를 좀 들여다봤어요. 보시면 힘이 약하죠,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얼죽세, 얼죽신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이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이런 신조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노원, 도봉, 성북에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기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보시면 뭐 한꺼번에 많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좀 보시기 그렇겠지만 이 보시면 여기서 이 위에 써놨잖아요. 제가 하남, 분당, 강세로 돌아섰고 동탄, 김포는 꺾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꺾인 데가 있죠. 이 고동색이 이제 이 안양시하고 화성시 이 두 개가 약합니다. 약한데 이 동탄에 한 두세 달 전에 22억 뭐 GTX발 호재 이러면서
뭐 신고가 얘기 나왔잖아요. 그 계약 해지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세력이 예전처럼 정부가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역시 좀 볼까요? 광역시하고 전주시인데요. 보시면 저를 없앨게요. 보시면 어떤가요? 그 예전에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 지방은 정말 좀 조심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다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약하죠. 약하고 바로 꺾입니다. 서울보다 먼저 꺾였는데 그러면 서울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이 꺾이는 모습이 이 거래량의 수준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전에 거래량의 평균 거래량 수준 이 대구만 요새 좀 살아났습니다.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대구는 막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좀 주춤합니다. 워낙 물량이 많아가지고요. 광주, 대전, 뭐 울산, 전주 이렇게 있는데 부산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완전히 그렇고 이 전주시 우리 구독자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전주시가 맨 끝입니다. 요새 반짝반짝일 때 전주시가 지금 뭐 막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하고 막 경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매수자 입장에서 좀 우리 구독자분도 좀 혼돈에 조금 고민에 빠지셨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보시면 이제 꺾였잖아요. 꺾였으니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연말에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 평균 수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수준에 좀 못 미치니까 예전에 비하면 그거 보시고 자, 다음은 이제 주택 정책인데 발표했죠. 8월 8일 날. 8월 8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별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조금 관심 가질 게 한두 개는 있고 결론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하려고 둘러리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요거는 그나마 조금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맨날 하던 소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는 건데 약간의 인센티브나 뭐 속도 빨리 하는 건 있는데 큰 내용이 없고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옵니다. 재고별 재건축은 좀 강남 3구나 이렇게 좀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좀 사업성이 좀 나오는데 나머지 지역은 사업성 쉽게 안 나옵니다. 분담금이 워낙 많이 나와요.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구구 확신 부여 이렇게 놨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정부의 이제 속내가 나오는 건데 정말 국민을 위하면은 하반기부터 내년 봄에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또 지켜보게요. 하면 주택공급 여건 개선 이렇게 여러 가지 썼는데 결론은 이런 걸 다 붙여놓고 또 부동산 PF 얘기 딱 들어갑니다. 이 정부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이번 정부가 주택가격의 연착륙 차원을 좀 넘어 만약에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수준으로 거품이 껴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비사업 속도 뭐 낸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우리 요 부분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공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조심하실 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아파트 포함 중형 평형 위주. 이거 미분양된 아파트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좀 이상합니다. 이 부분이. 이거 살 때 과연 얼마에 사주냐. 미분양이 됐으면은 할인해서 사야죠. 예전에도 그 LH에서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가지고 감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이 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들 탐관오리 형태로 지금 변하지 않는가. 왜 그걸 감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터질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제가 볼 때 이것도 매입을 하는데 서울 무제한 매입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해당되는 분들은 신경 써서 받으시면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에서 신축 매입을 할 때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적정 가격 미분양이 됐으면 할인해서 팔아야죠. 그 가격에 사는지 아니면 이걸 감정평가 또 장난해가지고 비싸게 사는지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맞춤형 세제 청약 등 지원 6년짜리 단기 임대 부활 이러면서 여기 또 상을 부과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이건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거 뭐 양도 적고 좀 그렇습니다. 기축임대주택 1.6만 원 추가 공급. 이거 뭐 현장이 사업장이 나오면 추가 공급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결론은 뒤에 보시면 미분양 이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22조. 조건은 붙여놨어요. 2025년까지 착공시. 착공해서 미분양 나면 나라에서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심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날 것 같습니다.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 허용. 이건 SH나 LH인데 이거 민간까지 풀어놨어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좋은데 이 뒤로 날았던 막 세금 막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거 좀 알고 있을 텐데 왜 말들을 안 하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 개인적으로. 공공택지 이렇게 돼 있고 PF 대출 35조 또 이렇게 딱 있고 날았더니 여기저기 지금 국민들 주택 안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부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드디어 이제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수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진짜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못 버티잖아요. 내수가 살아나서 자영업자분들이 700만에 가까운데 그분들이 생활형 안정자금으로 주택 담보로 대출받은 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채가 더 늘면 안 되죠. 주택가격이 올라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대출 더 받아가지고 이자 한참 높았다가 이자 유예해줬다가 또 생생된다고 상환 찔끔해주고 계속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조금 아킬레스로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여하튼 좀 힘든 우리 무주택자분들 힘든 시간 또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은 지금 뭐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조금 머리 아픈 상황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요새 시끄러운데요. 바로 내일 제가 모아타운 좀 녹화 떠서 음성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아타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모아타운 투기꾼들이 망가뜨려 놨죠.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또 한 주도 날 더운데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